자, 실험에서 우리가 할 카먼 에미터 증폭기의 우리가 핸드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핸드 어널리시스란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DC 동작점이 제대로 바이어스가 잘 걸려 있는가, 여기 앰프로 쓰려니까 보드 액티브에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가 확인해야겠죠. 스몰 시그널 볼티지 게인, 전압 이득이죠. 전압 이득이 얼마가 되는가. 소신호 입력장, 소신호 출력장, 뭐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정폭기를 태빈인 등가이로를 만들 수 있죠. 요 세 개 가지고. 그리고 출력 전압이 얼마까지 증가시켜도 이게 클리핑 안 되고 정폭이 잘 되는가. 그런 걸 핸드 어널리시스로 알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 7에 나오는 실험 7.3가 하는 이 카먼 에미터 증폭기죠. 자, 입력이 이쪽에서 들어가고 베이스 쪽으로 들어갔네. 그 다음에 컬렉터 쪽에 보니까 요게 이제 카런 소스예요. 여기 전류원이다, 전류원. 카런 소스 바이어스가 되어 있군요. 제일 좋은 바이어스를 줬군요. 전류원이다, 그죠? 전류원, 카런 소스. 그러니까 등가이로로 딱 바꿔버리면은 여기가 에미터하고 마이너스 10V에 DC 카런 소스가 딱 들어갔다는 거죠. 에미터죠. 그럼 출력은 부요에서 AC 카플링을 해서 꺼내갔군요. 입력은 DC 카플링이 되어 있고 출력은 AC 카플링이다. 그리고 여기에 요와 같은 카플링에서는, 신호 카플링에서는 걸 우리가 카플링 캐패시터라고 불러요. 입력 쪽이나 출력 쪽에서 신호를 증폭기에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가 카플링 캐패시터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지금 이걸 바이패스 캐패시터라 그러는데, 얘는 지금 여기에 상당히 소신호 저항이 클 텐데 이게 게인을 증가시키려면 이걸 AC 0V로 갖다 줘야 이 게인이 커져요. 스몰 시그널 게인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AC 0V를 만들기 위해서 캐패시터를 그라운드로 연결했죠. DC적으로는 이게 오픈이니까 DC하고는 이 DC 바이어싱하고는 상관없는 캐패시터다. 물론 카플링 캐패시터조차 캐패시터는 DC 바이어싱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 해석을 할 때 나중에 여기서는 이 입력 전압을 충분히 넣어도 안 잘리라고, 클리핑 안 하려고 지금 10분의 1 이 감소 회로를 앞에 썼군요. 1K. 그 다음에 소수 저항이 10K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는 요걸 태빈인 등가 회로로 지금 바꿀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건 나중에 바꾸고, 요 카런 소스가 어떻게 동작하나 요걸 한번 봐요. 0하고 10V인데 카런 소스 값도 구하고 해야 되니까 8.2 CK하고 1K네요. T2라는 트랜지스터가 카런 소스로 작용하죠. 그래, 이거 핸드 어널리시스가 지금 보면은, 자, 로우 프리퀀시, 우선 저주파 태빈인 등가이로를 구하려고 그래요. 소신호 볼티지 게인, 전압 이득이에요, 이득. 입력장, 출력장. 그 다음에 나중에 카플링 캐패시터, 바이패스 캐패시터 때문에 아주 저주파 쪽에서는 게인이 작아져요. 그래서 신호 주파수가 얼마 이상이라야 게인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우 리밋이 있어요. 어떤 주파수 이상에서 동작시켜야 돼. 카플링 캐패시터하고 바이패스 캐패시터 때문에. DC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아주 로우 프리퀀시 F 이퀄 예를 들어 0.00001Hz다. 무지 느린 프리퀀시네. 지진파처럼. 그래서 무지 느린 프리퀀시가 다 오면은 이게 통과를 못 해요. 여기도 통과를 못 해가 게인이 안 나오고, 여기도 통과를 못 해가지고 출력이 안 나타나요. 주파수가 그래도 꽤 커야 뭐 100Hz인지 얼마 이상 돼야 이게 여기도 통과도 잘하고, 요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거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요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여기도 AC 0V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로우 프리퀀시 리밋도 계산하고,
최대 전압 스윙도 계산한다. 클리핑이 안 일어나는 최대 전압 스윙. 자, 그래서 전류원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T2를 딱 봤더니 아까 1K였나요? 1K, 8.2K, 10K네, 그죠? 자, 여기가 1K.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가 마이너스 10V죠. 자, 요렇게 됐죠. 거꾸로네.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다. 그죠? 마이너스 10V니까. 8.2K, 10K. 자, 요걸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T2에 흐르는 지금 요 전류, 이게 I1이죠. I1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I2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자, 가정을 한다. T2는 보드 액티브다. T2는 보드 액티브. 인 보드 액티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이스, T2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0.7V. 지금 T2의 컬렉터 전류인 I1은 I2를 구하면 I1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왼쪽으로 들여다본 테비닌 등가로를 이제 우선 구하겠습니다. 테비닌 전압이 얼마인가요? 테비닌 전압은 10 더하기 8.2분의 10 곱하기 10V네, 그죠? K는 다 생략했는데. 그러면 100 나누기 18.2네요, 그죠? 그럼 5V인가? 5.5V쯤 되나봐, 그죠? 5.4V인지 5.5V인지 그 정도 되나봐요. 여기 테비닌 전압이다. 이 테비닌 저항은 얼마인가요? 병렬이죠. 곱하면 82메가고 더하면 18.2K네요. 그죠? 91 나누기 9.1이네. 이건 쉽게 되네. 아닌가? 잘못 계산했다. 41인데, 그죠? 41 나누기 9.1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4.5인가? 4.4K쯤 되나봐. 그죠? 대충 4.4K 정도 되나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보드 액티브니까, 자, 얘를 에미터로 싹 넘겨서 계산합시다. 그러면 I1은 여기 보니까 5.5에서 0.7을 빼고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빼주고 1K 플러스 4400옴이 얘가 베타가 100이라 그럽시다. 100. 아니다. 베타가 171이라 그랬지? 우리가 171을 쓸 거예요. 베타를 171로 쓴다. 스파이스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그러면 4400 나누기 172가 얼마인가요? 200으로 나누면 220인데, 그지? 20인데 25쯤 될지 모르지. 25라 그럽시다. 그러면 I1은 얼마인가요? I1은 4.8V 나누기 1025네, 그죠? 그러면 뭐 4.7mA쯤 된다 그럽시다. 4.7mA. 그러면 I2가 4.7mA라 그러면은 지금 I1은 그냥 알파니까 171 나누기 172 곱하기 I2니까 그냥 대충 그냥 4.7하고 같다 그럽시다. 그래서 얘가 아마 4.7mA다. approximately. 여러분 계산기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점 전압이 얼마인가 하면 얘가 4.7이면 얘가 마이너스 10V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4.7 하니까 마이너스 15.3V. 여기가 그죠? 여기 4.7 걸리니까.
그러면 0.7을 더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14.6V. 어쨌든 이 전압이 0.2V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T2가 보드 액티브. 따라서 요점 전압은 마이너스 15.1V보다 더 높아야만 얘가 카런 소스로 동작하죠. 안 그러면 T2가 보드 액티브 영역이 아니고 세츄레이션에 빠져서 이 식이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조건이 생겼다. T2의 컬렉터 전압은 마이너스 15.1V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5.1이 아니네. 얘가 5.3이네. 마이너스 5.1이다. 그제? 그래서 요점 전압은 마이너스 5.1 또는 그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4, 0, 뭐 플러스 그렇게 할 때만 T2가 카런 소스로 동작한다. 자, 그러면 아까 원래 회로에 또 한번 가봐요. 그래서 이걸 4.7mA 카런 소스로 바꿔버릴 거예요. 요 전압이 마이너스 5.1V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그걸 해가 DC 동작점을 계산해 보면요. 자, 입력이 1K 100옴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입력이요. 그 다음에 소수장이 CK가 달려 있고 T1이 있는데 T1은 그냥 카런 소스 4.1mA다. 7이라고 했죠. 4.7이라고 했어. 4.7이라고 그랬는 거 맞나요? 맞네. 그러면 근데 요점 전압이 VE1은 조건이 하나 붙어왔어. 마이너스 5.1V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10V가 있고 여기에 1K가 붙어 있죠. DC 따질 때는. 자, 그러면 요 왼쪽을 다시 테비닌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얘가 11분의 1이니까 11분의 1VI네. 1VI.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두 개 병렬하면 되겠죠. 1K 100옴 병렬이 얼마인가요? 곱하면은 더하면은 95옴 같다. 그죠? 95. 99. 그래서 얘가 거의 95옴쯤 된다. 95옴 유사하게. 그 다음에 여기 CK가 붙었죠. 그 다음에 지금 T1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에미터 전류는 T1의 에미터 전류는 4.7mA로 고정된다. 이 카란 소스 바이어스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CK고 여기가 10V죠. 그죠? 자, 그래서 T1이 보드 액티브라 가정합시다. T1 we assume T1 in board active. 그러면 에미터 전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얘는 DC 0이다. 입력은 DC 0V. 에미터 전류 계산할 것도 없네. 얘잖아. 그죠? 4.7mA. 그러면 이 점 전류 IC1은 뭐 아까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4.7mA겠죠. 베타가 171이므로 베타가 171로 하기로 했죠. 우리 측정한 그 값으로 하기로 했다. 스파이스에도 171이라 넣고. 그래서 IC1도 4.7mA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압 VC 전압 체크해야 되므로 전압들을 봐요. 얘가 4.7V가 걸렸으므로 얘는 5.3V가 되죠. 그러면 지금 요 전압이 얼마인가를 봐요. 그 전압이 요 전압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 전류 드랍이 좀 있었어요. 얘는 DC 0V. 그러니까 0V인데 마이너스 얼마가 있었잖아. 그죠? 그 드랍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90 여기 10K하고 합친 거죠. 곱하기 베이스 전류만큼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9K 곱하기 베이스 전류는 4.7mA 나누기 172다. 그러면 얘가 얼마일까요?
172는 200이니까 그죠? 200이면은 3.2.35. 그냥 2.5라 그럴까? 잠깐만요. 얘를 그냥 200이라 해버리자. 200이라 그러면은 얘가 100, 200이라 그랬으니까 땡땡땡 200 50이군요. 얘가 대충 50 곱하기 4.7이다. 그제? 50 곱하기 5라 그러자. K지. K가 아니군요. 이제. 그러면 밀이니까 5. 얘도 5. 한 250mV 정도 될 것 같죠. 그죠? 250mV. 요즘은 approximately 마이너스 0.25V. 베이스 전류가 흘러가지고,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여기서 그라운드에 대해서 마이너스 0.25V. 그러면 요점 전압은 요 베이스 에미터가 0.7이므로 요 밑에 전압은 마이너스 0.95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점 전압이 계산하니까 5.3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T1의 VC가 얼마죠? VC는 5.3 빼기 0.95. 그러면 얼마인가요? 5.6.25. VC보다 훨씬 크죠. 6.25니까. 그러니까 아직 마진이 많다. 그죠? 그래서 T1이 세츄레이션의 동작함으로 우리가 계산한 이 값들이 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DC 동작점에서 이제 결국 구했죠. 4.7mA라고 구했고, IC, 컬렉트 에미터 전압이 6.25V라는 것도 구했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이게 마진이 되는데, 볼티지 스윙이,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 전압이 이 5.3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자꾸 증가시키면은 5.3, 여기는 5.3인데, 전압이 증가시키면 이게 10V를 히트해버리면은 전류가 0이 돼서, 전류가 거꾸로, 이래가면 전류가 거꾸로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는 못 흐르거든. 트랜지스터가 이 방향밖에 못 흘러요. IC가 거꾸로 못 흘러. 그래서 잘려버리죠. 클리핑이란다, 클리핑. 여기 하면 클리핑 돼. 너무 세게 하면. 그리고 이쪽으로도 나서 0.2V보다 줄어들려면 또 클리핑이라. 그래서 아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얼마나 했죠? 마이너스 0.95니까 얘가 6.25가 있었는데 얘가 0.2니까 한 6V. 밑으로는 6V 스윙이 가능하고 위로는 4.7V 스윙이 가능하죠. 그래서 출력 전압은 이 사인 웨이브가 서로 아래쪽 위쪽이 동일하므로 출력 전압의 최대 진폭은 4.7V로 제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DC 동작점은 지금 그렇게 다 구했어요. 구했더니 얘 컬렉터 전류는 4.7mA 좀 흘렀다. 그 다음에 뭐 요점 1점 전압은 5.3V, 2점 전압은 마이너스 0.95V, 요점 전압은 마이너스 0.25V, 뭐 여기도 한 4.7mA 흘렀다. 뭐 얘들은 DC 물론 0이겠죠. 이 5.3V가 여기 다 걸려 있어가지고 CC에 다 걸리죠. CE에도 물론 전압이 걸리죠. 0이니까 얼마 걸렸을까? 요 거꾸로 0.95가 걸려 있겠네. DC 전압이 그죠? 0.95V. 자, DC 바이어스 동작은 계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소신호 등가회로, 우리가 소신호 등가회로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자,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등가회로는 BJT 소신호 등가회로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우선 소신호라는 게 뭘까? 스몰 시그널. 소신호라는 것은 어떤 동작점 값에 비해서 신호값이 작은 거죠. 그 신호 진폭이 작은 거죠. 신호의 진폭이
그 동작점 값보다 작은 거예요. 신호 진폭이 그 DC 동작점에서의 그 값들보다 작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동작점 값들. 그 동작점 값들보다 동작점의 어떤 DC 동작점의 어떤 변수값, 그 변수값보다 작은 거예요. DC 동작점의 변수값보다 작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압 신호가 있었다. 신호 진폭이 있었다. 이 소신호니까 0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게 진폭 아니요. 앰플리튜드. 그게 DC 동작점의 값보다 작다는 거지. DC 동작점의 어떤 DC 동작점 값보다 작은 걸 우리가 소신호라 그러죠. 그런 소신호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베이스 전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컬렉터 전류를 생각합시다. 컬렉터 전류식은 뭐 우리가 NFVT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NF는 1에 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그러니까 여기에 IC를 우리가 DC 동작점 값, 그 다음에 소신호, 얘는 소신호예요. 스몰 시그널이에요. 소신호 값. 그 다음에 얘도 지금 IS는 상수고 DC 동작점 값 플러스 소신호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지금 간단하게 그냥 NF는 1이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가정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지금 IC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런 익스포넨셜 커브가 되는데, 자, 우리가 DC 동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DC 동작점이에요. 그 DC 동작점에 IC가 있고요. DC 동작점. DC 동작점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DC 동작점 값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그걸 했다는 거죠. 조금 움직였다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얘 진폭이에요. 얘 진폭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좀 움직였어. 0을 중심으로 요 진폭만큼 움직인 거죠. 지금 요 그린 걸 요 사이에 이제 진폭 2배인데 그렇게 하면 요 동작점을 보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전류는 여기까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류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일 것이다. 요게 누구냐면 얘가 0을 중심으로 이 녀석이 좀 커지고 약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나중에 요 전압이 소신호 전압이 얘보다 무지 작다고 가정하면은 이 특성을 요 소신호 전압에 대해서는 이 특성을 이와 같은 탄젠트 라인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동작점을 통과하는 탄젠트 라인. 그죠? 그래서 이게 직선이므로 이게 선형 특성이 된다. 선형 회로로 바꿔 놓은 거죠. 소신호에 대해서는 요 탄젠트가 얼마냐면은 보니까 우리가 이걸 GMVB라 한다. 나중에 따져보면은 GMVBE. 이 기울기가 GM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동작점 Q를 우리가 소신호 플레인으로 들고 오면은 소신호 플레인이 스몰 VB에다가 스몰 IC죠. 얘 플레인을 들고 오면 얘가 이쪽으로 바뀌죠. 원점이 된다. 그죠? 원점이 돼서 지금 그 커브가 요 기울기가 GM이 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GM이 뭔가 하면은 아까 동작점에서 동작점 Q에서 IC를 VB로 편미분한 거죠. 미분한 거.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은
미분한 게 뭐냐면은 IC 나누기 VT죠. 요 식에 넣어가 전압이 된 미분 DC, 요 DC 컬렉터 전류 나누기 서멀 볼티지. NF가 1이면. 그게 GM이다, GM.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한다.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다른 브랜치, 이 컬렉터 에미터 전류를 컨트롤 했으므로 브랜치가 달라졌으므로 트랜스란 말이 붙었어요. 트랜스 컨덕턴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면은 자, 유사하게 보면은 BJT를 우리가 소신호 등가해로 그러니까 요 BJT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DC 플러스 스몰 시그널 여기도 DC 플러스 스몰 시그널 여기도 DC 플러스 스몰 시그널 그래서 그 DC는 다 없애버리고 스몰 시그널에 대해서만 만들어 놓은 게 소신호 등가회로죠. 자, 그래서 이걸 만든 게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파이가 있고요. T가 있다. 우선 파이를 해봐요. 그러면 얘가 스몰 시그널 IC. 그러면 스몰 시그널 IB다.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자, 요걸 이름하여 파이 등가이로라 그런다. 잘 보면 파이처럼도 보인다. 그죠? 이렇게가. 나중에 여기 이제 캐패시턴스도 붙고 매가 붙음으로 파이라 그런다. 이걸 파이 이퀴벌런스 서킷. 파이 이퀴벌런스 서킷. 스몰 시그널이죠. 몽땅 요 스몰 시그널들만 다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형화를 시켰다. 그죠? 요 전압도 스몰 시그널. DC는 다 빼버렸어요. 여기도 스몰 시그널.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 알파이는 아까와 같은 그걸로 하면은 IB를 아까 IB를 VBE에 대해서 미분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걸 동작점에서 미분하고 나서 역수를 취하면 되죠. 뒤집어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IB가 어떻게 되냐면 IB는 베타분의 1 IS IC죠. 베타분의 1 IC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IB는 어떻게 되나? VB를 미분을 해 놓으면은 베타는 상수므로 IC를 VB로 미분하는 거하고 같죠. 예? 그래서 얘는 베타분의 GM이다. 그지? 얘가 바로 알파이분의 1이잖아. 그죠? 정의에 의해서 이걸 알파이라 그랬거든요. 이 역수를. 그래서 알파이는 스몰 시그널 베이스 에미터 저항은 그게 되는 거죠. GM분의 베타가 된다. 그지? 그런 관계가 있다. 여기서 추가할 게 하나가 R호다. R호. 이 R호는 뭔가 하면은 그 early effect 때문에. 그래서 R호를 다시 하면요. 자, 우리가 컬렉터 전류 전체는 보통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쓰는데 그게 이제 DC 플러스 스몰 시그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서브스크립트. 서브스크립트도 대문자다. 여기 스몰 시그널인데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 서브스크립트 이렇게 쓴다. 자, IS exponential V B of VT 그 다음에 early 전압이 VC of early voltage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IC가 VC에도 의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C를, 그 R호는 뭐냐면은 동작점에서 IC하고 VC를 한 다음에 그 동작점에 아까 알파이처럼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안에 게 뭔가 하면은 미분해 보면은 IS exponential VB of VT 그 다음에 early voltage 이렇게 되죠. 얘를 이제 역수를 취하면 R호인데 얘를 우리가 approximately DC 동작점 IC로 approximation 할 수 있으므로 small R호는 early voltage 나누기 IC가 된다. DC 동작점 IC 그죠? 그래서 그 R호를 그 밖에다가 붙였다는 거죠. 그 R호를 붙이면 파이 등가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BJT
스몰 시그널 파이 등가이로는 얘가 VBE예요. 베이스 에미터. 소신호 전몽땅. 소신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 컬렉터, 에미터. 그래서 얘가 파이 등가이로다, 그지? 파이 이퀴벌런트 서킷. 파이 등가이로다, 그지? 파이 등가이로. 등가. 그래서 이게 소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화를 시켰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야가 뭐 알파이는 GM분의 베타 혹은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다르게 표시하면 서멀 볼티지 나누기 IB로 돼요. DCIB. 그 다음에 GM은 DC 동작전 컬렉터 전류 나누기 서멀 볼티지. 우리가 NF를 1이라 가정하고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RO는 얼리 볼티지 나누기 DC 동작점 전류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만 따지면 이게 선형회로라 그랬죠. 이 스몰 시그널은 선형회로다. 라지 시그널은 비선형회로죠. 얘는 선형회로다. 그죠? 선형회로. 그래서 회로 해석이 간단하다. 다 리니어 회로죠. 여기. 아까 라지 시그널 보면 익스포넨셜이 들어가고 비선형이죠. 자, 그 다음에 T 등가이로를 봅시다. T 등가이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에미터 전류. T 등가이로는 스몰 시그널 에미터 전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에미터 전류를 계산하든지 베이스 전류를 계산하면은 서로 다른 식을 써서 컬렉터 전류를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IC 이퀄 알파 IE 혹은 IC 이퀄 베타 IB.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루프에서 에미터 전류를 계산하든지 베이스 전류를 계산하면은 컬렉터 전류 계산이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BJT를 베이스에서 자, 여기다가 에미터 전류를 내가 스몰 시그널 에미터 전류를 계산하면은 여기다가 컬렉터 전류는 알파 F I니까 얘가 I니까 여기는 1 빼기 알파 I가 되겠죠. KCL에 의해서. 그 나중에 R로는 이렇게 나중에 달아 놓을 텐데 컬렉터 에미터 사이에. 그래서 요게 어떤 데는 간편해요. 이 R로만 없으면 훨씬 간편해지는데. 그래서 RE가 뭐냐면은 스몰 시그널 에미터 전류를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미분한 거를 그걸 동작점에서 계산해 놓고서는 그걸 미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미터 전류 이꼴 알파 F분의 IC잖아요. 그죠? IC.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은 에미터 전류를 미분한 거 R이 역수분의 1이 이건데 에미터 전류를 미분한 건 알파 F분의 이 컬렉터 전류를 미분한 그게 되죠. 보다 알파 F로 나누면 된다. 그래 이게 바로 GM이므로 GM 나누기 알파 F다. 그죠? 그 스몰 R이는 GM 나누기 알파 F인데 이걸 나중에 따져보면은 서멀 볼티지 나누기 DC 동작점의 I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GM은 IC 오브 VT, DC 동작점 IC죠. 그래서 R이도 마찬가지로 서멀 볼티지 나누기 I, 알파이도 유사하게 서멀 볼티지 나누기 DC 베이스 전류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T 등가이로나 파이 등가이로나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가 요걸 갖다가
그 소신호 등가회로를 바꿔서 지금 여기서 들여다본 입력 저항도 계산하고 전압이득도 계산하고 VO 나누기 VI 전압이득도 계산하고 여기서 들여다본 출력 저항도 계산하려고 그러죠. 저주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카먼 에미터 증폭기의 소신호 태빈인 등가회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T1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DC 카렌 소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신호가 안 들어가요. 요거는 DC 카렌 소스 4.7mA DC다 DC. 스몰 시그널에서는 뭐 상관없죠. 요거는 스몰 시그널에서는 이 임피던스가 작아서 쇼트 시켰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T1을 우리가 T 등가회로로 하나 바꿔봐요. 이쪽은 태빈인으로 아까 바꿔놔도 되죠. 얼마였더라? 95ohm인가? 11분의 VI에다가 95ohm쯤 됐죠. 그래서 그게 태빈인으로 바꾸고 10K 달고 얘를 T 등가회로로 바꾸고 싶죠. 그러면 그래서 그 T 등가회로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걔가 아까 얘가 11분의 VI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95ohm 10K가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T 등가를 하면 이게 스몰 r이라 그러고 거기 I가 흐르면은 여기에 알파 I가 흐른다 그러면 되죠. I가 흐르면 되고 그 다음 위에는 1K하고 1K가 병렬이 달려서 500ohm이 됐다. 1K RC하고 1K 로드장 중간에 카플링 캐패시터가 그게 돼버렸죠. 쇼트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쇼트다. 왜냐하면 디카플링 캐패시터, 바이패스 캐패시터 100 마이크로파라드가 여기 달려 있어서 이 바이패스 캐패시터 때문에 이 임피던스가 작아서 이 카렌 소스는 보이도 안 했다. 이 DC 카렌 소스는 그냥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가져가니까 어쨌든 얘가 쇼트 내버렸다. 바이패스. 그래서 이건 고려 안 하고 그냥 0볼트를 하면 된다. 자, RE 값이 얼마였나요? RE 값은 서멀 볼티지 나누기 I라 그랬으므로 25mV 나누기 4.7mA. 그러면 ohm인가요? 5.2% 나누기 5.4ohm이라 그러자. 그래서 소신호에서는 이게 5.45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VO를 계산하려면 쉽네. 이 IC, 이 알파 F I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VO는 마이너스 500에다가 알파 F I네, 그제? 우리가 I 값만 구하면은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포워드 액티브라고 가정한 거죠. 이 등가회로 자체가 포워드 액티브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등가회로 자체가 이게 포워드 액티브를 나타내고 있다. 포워드 액티브 등가회로보다. 자, 그러면 이 루프에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0볼트하고 요 루프에서 I가 얼마일까? 요쪽은 IE 1-알파 F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하면 IE 베타 플러스 1, 베타가 17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10K 더하기 95ohm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1분의 VI는 10K 이렇게 되죠. 곱하기 얘가 베타 플러스 1, 171로 나눠야겠죠. 나눠줘서 그 다음에 I가 그 다음에 얘는 R이도 되네. R이 곱하기 IE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I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얘가 얼마라 그랬죠? 5.45ohm이라고 그랬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171이니까 200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15%. 15%네. 그죠? 200으로 나눠버리면은 200. 10090
100으로 따내보면 이런데 250이네. 50 그죠? 50에서 15%를 더해야 되니까 15% 55. 한 57 정도 되나 봐. 그죠? 맞나요? 55. 50에서 15%를 더해야 되니까 그죠? 15%. 75. 5.75. 57. 얘가 꽤 커. 그죠? 57옴. 따라서 I는 57옴 더하기 5.45옴분의 11분의 VI가 되군요. 그죠? 그러면 62.4분의 11VI. 그래서 11VI는 11이 62.4. 62.4. 그러면 688이 되구나. 700이구나. 700. 700분의 VI다. 그치? 그래서 I는 700분의 VI. 계산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700분의 VI가 맞나요? 11하고 62. 200. 100이면 맞지. 50 맞는다. 57. 뭐 그렇게 되나 봐요. 대충. 그래서 700분의 VI면은 자, 내부요식에다가 여기 넣어봐요. 여기다가 I가 뭐 알파 입번 거의 1이라 그러고 700분의 VI를 넣으면 VO는 마이너스 700분의 500VI가 되거든요. 약간 줄었어. 아까 저 어테뉴에이션을 너무 시켰나 봐. 그죠? 105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5VI. 따라서 스몰 시그널 볼티지 게인은 마이너스 7분의 5인가 봐. 여기 1번 약간 큰 것 같던데. 이 계산이 200. 11 맞았죠? 10K가 100, 2, 50.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스몰 시그널 볼티지 게인은 마이너스 7분의 5다. 1.5 하면 이거 얼마가 되죠? 1.5. 0.75 정도 되나? 0.75 정도 되는 것 같죠? 그 부분, 그죠? 어프록시미트리.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근데 신기하게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VI가 이렇게 변하면은 VO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자, 그 다음에 입력장, 출력장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력장을 아까 그 회로에서 지금 T1에서 뭐 카런 소스 바이패스 캡 달렸고 카런 소스 달렸고 이런데 여기 CK에다가 테비닌장이 95옴이고 11분의 VI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RC하고 이게 RC 이렇게 달렸죠. 1K, 1K. 이게 VO다, 그제? 그래서 요건 AC 그라운드, 얘가 RO고, 요걸 우리가 RI라 그럽시다. 얘가, 그래 정했다. 얘가 소스장이라 그러고 CK를. 그래서 요때 RI를 구하려면은, 아까 그 T 등가루를 들고 오면은, 여기서 스몰 R이가 있고, 그죠? 여기에 알파 I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500옴이 있죠. AC 그라운드 VO.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듣다 본 입력장이 얼마일까요? 뭐 테스트 볼티지를 내가 계산할 수도 있죠. VX 넣고 IX를 계산해서 RI는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VX 나누기 IX가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뭐 R이밖에 안 보이는데 베이스로 오면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72 곱하기 5.45인가 그렇죠. 얘는 얼마죠? 200을 곱하면은 200, 100, 540, 1080, 좀 200을 곱할 걸 있다니까 30%를 빼야 되죠, 그죠? 15%를 빼야 된다. 15%를 빼버리면 150을 빼버리면 되네.
930 정도 되는 거죠. 930. 935옴쯤 되죠. 대체적으로 RI가 approximately. 그래서 우리가 소신호 입력장은 대체로 935옴 부근이다. 출력장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보면 여기 출력장인데 이 장이 나중에 따져보면 대체로 스몰 R로 보여요. 스몰 R가 얼마인가요? 얼리 볼티지가 160V고 IC가 4.7mA니까 5라 쳐도 5라고 치면은 64ohm이네. 64K가 되구나. 근데 3%, 1%, 69, 뭐 75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스몰 R가 여기 75옴이 붙었고 75옴은 1K보다 무지 크니까 그러니까 스몰 R는 대체로 따져보면은 스몰 R로 따질 때는 VI를 0으로 둬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1K하고 이 R의 병렬이다. R가 70K라고 했나요? K지, 그치? 70K니까 그냥 1K다. 그래서 스몰 R는 거의 1K다, 그죠? 그래서 그걸 구하면 우리가 등가이로를 구할 수 있죠. 이 트랜지스터의 등가이로는 이 R인에다가 여기 V인은 이렇게 붙겠죠. V인이 이렇게 붙을 텐데, 이 RS가 붙었죠, 물론. RS 아까 CK 플러스 뭐 95ohm인가 이런 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득이 AV, V 입시롱이라고 하자. V 입시롱은 요거겠죠. 아닌데, V 입시롱은 이게 아니죠. V인인데, V인. V인을 따진다. 요걸 따지면 개인이 달라지죠. 개인이 훨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R는 1K다, 그제? R는 900ohm이라고 그랬지? AV, V인 할 때, AV는 마이너스 7분의 5인가 뭐, 0.75라고 했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C앰프의 테비닌 등가회로가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클리핑이 안 일어나려면 아까 우리가 동작점을 따져봤을 때 이게 여기 4.7V가 걸리는 바람에 여기가 5.3V가 되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0.95V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점 VC 전압, C 전압을 딱 따져보면은 5.3V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인 웨이브 스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V까지는 히트할 수 있고, 그럼 자기가 올라가는데 얼마 걸렸죠? 4.7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때는 얘가 0.2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얼마인가요? 0.75 마이너스 0.75니까 이걸 차이 전압이 얼마인가요? 6.05네.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6.05. 그래서 얘가 먼저 걸리겠죠. 그래서 맥스 V 아웃풋 진폭은 앰플리튜드. 예, 앰플리튜드는 4.7V다. 그러면 VI를 얼마 이상 해야 되는지 맥스 VI는 AV 나누기 4.7V로 나오겠죠. 요거보다 더 커먼 클리핑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찌직찌직 소리가 나겠죠. 왜곡, 디스토션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리밋. 지금 얘들이 주파수가 좀 높아야 작용을 잘해요. 주파수가 너무 낮으면은 작용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은 요거 임피던스가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2파이F. 그게 여기 들어본 저항에 비해서 이게 매우 작으면은 요걸 우리가 스몰 R이라 그럽시다. 어떤 스몰 시그널 등가장 R이보다 매우 작으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쇼트로 가정해도 되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요 CC가 보는 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기 R하고 플러스 1K. 얘가 왼쪽은 R거든요. 오른쪽은 1K하고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2파이F 신호 주파수 F죠. CC분의 1보다 매우 큰 주파수 대역에서는 이게 쇼트로 보여요.
여기 볼티지 드랍이 작아서 임피던스가 작으므로.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파수를 우리가 오메가 C라 그러면은 오메가 C, 요걸 오메가 CC라 그래요. 오메가 CC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오메가 C고 이걸 오메가 1. 오메가 C 곱하기 CC는 이 꼴 R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RO 플러스 1K분의 지금 R가 1K예요. CC분의 1. 얘의 신호가 요거보다 커야 충분히 커야 이게 쇼트로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들어본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오메가 2라 그러면 오메가 2는 뭐냐면은 R이 CE CE가 100마이크로죠. 둘 다 100마이크로구나. 예. 스몰 시그널 R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베이스 저항이 아까 10.09K가 있었잖아요. 요건 0이라고. 요 베이스가 에미터로 넘어와야 되니까 R이는 아까 스몰 시그널 R이 5.45ohm에다가 플러스 10.09K가 베타 플러스 1을 타고 에미터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여기 대충 한 200ohm이었죠. 200ohm이 아닌가? 아까 계산이 됐죠. 171, 50ohm, 60ohm이에요. 60ohm. 얘가 한 60ohm 부근이었어요. 이거 합쳐서 한 65ohm이나 뭐 66ohm 되는데, 그래서 얘가 한 66ohm, 100마이크로파라드 하면 이 오메가 2가 계산이 되죠. 얘도 1K 하니까 R가 1K니까 계산되죠. 그래서 이걸 합한 거는 그래서 각각이 지금 아까 우리가 오메가 C는 RO 플러스 1K하고 CC 지금 100마이크로파라드 이 디카플링 캐패시터는 지금 R이 CE분의 1, 이 주파수보다 커야 되는데 각각이 어떤 걸 하냐 하이패스 특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보데 플러스를 그려보면은 각각이 이런 특성을 보여요. 여기 오메가 C, 오메가 E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어떤 특성이냐면 S 플러스 오메가 C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달함수를 보면은 이것들이 곱해지게 돼요.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어프록시미터리 뭐 한 녀석은 이렇게 곱해지고 한 녀석은 이렇게 오메가 2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두 개 합치면은 보데 플러스가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은 여기서는 동일하고 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서 결국은 이제 지금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두 개 가까이 있으면은 또 인터랙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S 플러스 어떤 로우 프리퀀시 리미트, 로우 프리퀀시 밴드위스라 그래요.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은 뭐 이걸 좀 풀어보면은 이 RC 오메가 RC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 분의 1 그렇지. 이 오메가 밴드위스 리밋은 밴드위스 이런 오메가 C 더하기 오메가 E로 주어져요. 이 식을 풀어보면 그렇게 어프록시메이션 돼요. 뭘 좀 줄이고 이 개념에 입각해서.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로워 리밋이다. 신호 주파수가 이것보다 커야 지금 디카플링 캐패시터하고 카플링 캐패시터가 동작을 잘 한다는 거죠. 요걸 둘 다 쇼트로 볼 수가 있다. 그죠?